이제 얼마 있지 않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국회의 의원들이 선거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이 상황을 바꿔서 보게 되면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자기 팀에 유리하게 고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나쁜 선수라고 해야 하겠죠. 이렇게 경기 규칙을 자기 팀에 유리하게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선거의 경우에는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적이고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임기를 겨우 몇 개월 남겨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인면 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설령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드시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 그런 그들이 내세우는 정당성을 그나마 국민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번에 고치는 이 선거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것을 앞에 밝혀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양심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내세우는 정당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역구의 의석이 비례대표의 의석에 비해서 너무 많다. 현재 이 비율이 5.4대 1이다. 이런 내용을 의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몇 %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무지한 소리이고 완전히 틀린 소리다. 그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또 현재의 선거제도,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에 비해서 그 비율이 너무 큰 이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제도에 손을 대고자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표, 죽은 표가 되겠죠. 가령 두 후보자가 나와서 거의 막상막하의 그런 표대결을 거쳐서 한 명이 당선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거의 절반의 표는 사표다. 그러면 그것을 구제하자는 것인가? 이 사표라고 하는 이야기는 번번이 이런 식으로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자기네가 좀 불리하다, 약하다 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그런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표가 아까운 것은 그것이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중요한 원칙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기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나머지 1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이 주장은 바로 그러한 언어도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하고 그 결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그 비율 사이에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다 비례대표 의석 이야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대략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리고 싶다. 정당 투표한 그 득표율 계산을 요리조리 오려붙이기를 해서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다. 이것은 신종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부정선거, 반칙선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 어느 정당이 불리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부정선거 수법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겁니다. 이런 선거법, 이것은 법이 아닌 것이죠. 제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그러한 의원만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만을 뜻한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바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항에서 무엇이 국회의원인가 이것을 밝혔고 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숫자, 그것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2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의 숫자로서 이것을 충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단지 지역구 의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자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를 어떤 자가 구성하고 바로 그 국회의원은 몇 명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헌법이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어떻든 현행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국회의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상식은 틀렸다.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헌법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 제41조 제3항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법체계라고 부르는 이러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합니다. 체계가 있는 것이죠. 제41조 제1항은 제2항보다 앞에 있고 제1항이 제2항보다 더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법은 이렇게 겹치게 다른 조문의 다른 조항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3항을 소개하죠.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제 여러분도 알았을 겁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헌법이 규정합니다. 제2항도 헌법이 규정합니다. 제3항은 법률이 규정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제1항, 제2항과 법률이 규정하는 이 제3항은 그 레벨이 신분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 즉 제3항의 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런 것이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2항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허락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모두 알게 됐을 겁니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비례대표 뒤에 국회의원을 붙인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면서 국회의원의 몇 %는 비례대표여야 한다.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개인 생각이고 그런 주장이다.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은 정당 투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참으로 심각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죠. 이제 다시 그 원론부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보장을 합니다. 피선거권이라는 말에서 굳이 선거권이라는 말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선거권도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법은 이와 같이 중복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행사합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자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선거권자는 왜냐하면 이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건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은 피선거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은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에게 투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정당은 인간입니까? 정당은 사설 조직이죠.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그냥 사설 조직입니다. 물론 그 설치는 법에 근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인간이 아닙니다. 정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피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피선거권이 없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당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노릇을 하는가?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당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도 정당 선거라고 하지 않고 정당 투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아니고 피선거권이 없는 정당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이러한 선거가 아닌 투표로 그들을 뽑아서 국회의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면서 헌법 위반 사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의사표시를 하는 투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한 투표가 있고 국민투표법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투표는 선거법에 의한 투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물론 지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도 위헌이다 하는 것이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법적 근거가 오직 공직선거법, 헌법에 위반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그냥 투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헌법이 정한 수보다 국회의원의 의석을 늘려놓았습니다. 또 이것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인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제밥그릇에 밥을 한 주걱씩 더 퍼담아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자기들의 자리를 늘려놓은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B급 국회의원을 그 자리를 더 만들어 놓은 것이죠. B급 국회의원,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바로 이러한 B급 국회의원을 더 늘려서 게리맨더링으로 B급의 자리를 서로 더 차지하고자 하는 추잡한 국회의원들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제20대 국회의원 여러분, 정당인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은가에 따라서 가결되거나 부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제20대 국회 의원들의 숫자 싸움인 것이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국회의원 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인 여러분은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국민이 확실히 반으로 양분됐다. 한국은 우파와 좌파 둘로 나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한 파에 발을 딛고 있을 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을 향해서 무조건 반대파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앞에는 적만 있다. 싸울 상대만 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무조건 우파다, 보수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스스로 우파니 좌파니 하는 그러한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러한 정치색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다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지금 국민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우파인가 아니면 좌파인가?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가 우파라고 혹은 좌파라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어느 파지? 내가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식의 자기 정체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무슨 사상가나 정치꾼도 아니고 빵 만드는 사람이, 그냥 주부가, 그냥 회사원이 무슨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냥 마음씨 좋은 아줌마 아저씨 혹은 항상 돈에 쪼들리는 주부나 남편, 그렇지만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허허 웃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절대 다수의 그냥 한국인, 이런 국민은 우파나 좌파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수천 년 이 땅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부모, 그런 부모, 그 아래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저 아래 깊은 곳에는 동질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절대 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은 국회의원 나리들, 또 정치인들, 거기에 빌붙어 사는 세력들, 누가 됐든 상관없이 인간의 탐욕이 극에 달하면, 그리고 인간의 잔혹성이 밖으로 넘쳐 흐르면 그저 말없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스스로 권력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당신들이 법을 고쳐서 국민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망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느 파도 아닌 그냥 한국인인 우리 국민들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표 숫자 가지고 어느 쪽인가는 끌고 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흐른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역사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4년 후 이 4년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4년이라고 한다면 그 후 또 4년, 그리고 또 4년 계속 기다리면서 이것이 바로잡힐 것을 지켜보고 요구할 겁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임기도 없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이 헌법을 위반해서 노골적으로 우리 당이 이익이다, 이번 선거에서 몇 명 더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면 영구의 생명인 이 국민이 그냥 두겠는가? 여러분이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얼마 못 가서 망하고 죽을 텐데 그래도 좋은 것인가? 이 이야기를,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 Nacht,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